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도 카테고리 중에서도 8월부터 문의가 빗발치는 2018년 귀속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안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만큼 최근 세무당국에서는 대주주 양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신고 대상임에도 무신고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8월부터 전국적으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법상 상장주식 대주주는 10억 원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증권사 고객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난 8월부터 9월에 거쳐 엊그제인 10월 8일에도 거의 예정신고 수준으로 문의와 신고대행 접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2017년에 2018년 귀속 대주주 요건의 개정이 있으면서 2017년 하반기 특히 11월,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정사항 관련하여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일정 부분 상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2020년 상담을 위한 준비를 할 때인데 요즘엔 마치 2017년 말로 되돌아간 것처럼 다시 2018년 귀속 대주주 요건을 하루에 4-5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대주주 요건을 자세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장주식 중에서 코스피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담 내 100건 중 99건이 시가총액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대주주의 판단은 2017년 말에 딱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2017년 말에 보기에 2018년 귀속 대주주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 3월 31일까지는 25억, 2018년 4월 1일부터는 15억 이런 말들은 왜 나온 것일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고 당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등 통해서 첫째, 잘 작성된 자료를 납세자가 잘못 해석했거나 둘째, 전문가가 아닌 자가 잘못 작성한 글을 납세자가 접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이번에 매우 많은 납세자들이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2018년 귀속 대주주 판단은 2017년 말 시가총액 15억이다 라고 했죠. 내가 보유한 코스피 종목이 2017년 말에 15억 원 이상이면 나는 무조건 2018년에 대주주니까 2018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나 2018년 3월 31일까지에는 25억 이라는 표현은 소득세법이 보기에 납세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주주 요건이 25억이었는데 일시에 15억 원으로 갑자기 10억이나 낮추는 바람에 부담되지. 그럼 내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즉 1분기 매도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4월 1일부터 매도하면 신고해야 해. 정리하면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17년 말에 27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8년 1년 내내 매도한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017년 말에 17억 원을 보유한 경우, 즉 15억 원에서 25억 사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1분기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케이스는 2017년 말 보유 시가총액이 13억 원인 경우, 즉 15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대주주가 아닌 것이므로 1년 내내 매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납세자들이 무신고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질문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 경우입니다. 총 27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2017년 말에 17억 원으로 맞춰놓고는 201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15억 원이라고 하니까 2018년 3월 중에 4억 원을 매도합니다. 그럼 이 경우 2018년 3월 매도 후 잔액이 13억 원이 되겠죠. 2018년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이 납세자는 15억 원 미만으로 평가액을 낮췄으니 이젠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의무가 없는 줄 알고
자유롭게 매도매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명 자료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례에 해당하셨나요?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이 납세자는 2017년 말에 시가총액이 17억 원으로 2018년 귀속 대주주에 해당한 채로 2018년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 2번에 해당하고 세법이 납세자에게 주는 유예기간의 개념 때문에 2018년 1분기 매도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 뿐이지 무조건 이 납세자는 대주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매도한 것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사 결제 시스템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꼭 개정된 내용과 관련 없이 매년 발생하는 상담례인데요. 다음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12월 26일에 매도 주문을 넣어 평가액을 낮추면 28일에는 결제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우선 그 해에는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평가액이 낮아지지 않은 채로 다음 해로 넘어가 1월 초에 결제가 되겠죠. 그렇게 대주주를 피한 줄 알고 자유롭게 거래하다가 무신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극단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거나 수억 원을 운용하면 증권사 담당 PB가 있게 되는데 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대주주가 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손실이 났는데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생각하는 손실의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손실이라 함은 내가 팔아서 들어온 돈에서 내가 주식을 살 때 들어간 돈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기간 팔아서 들어온 돈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주식을 살 때 들어간 돈은 과연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가 세법상 쟁점이죠. 아, 그거 나 2018년 9월 3일에 주당 3만원에 산 거 그때 판 거야 라고 지정하거나 최근에 샀던 거 판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법상 표현을 쓰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세법상 취득가액과 납세자가 주식 투자하면서 체감하는 취득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손실 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법상 계산해보면 이익이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 통해서 하시든 직접 하시든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적인 문제로서 신고 의무 이행 측면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 해명자료 안내를 보낼 때 그 안내문을 보면 종목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및 시가총액, 해당 과세기간 양도주식수를 특정해서 보냅니다. 안내문이 해명자료로 보내지면서 세무당국이 보기에 당신 대주주인 것 같은데 만약 대주주가 아니면 이를 입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보내는 것인데요. 제가 맡았던 수많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건에서 예정신고 안내문이든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든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시가총액, 양도주식수, 대주주 여부가 단 한 차례도 틀린 건이 없었습니다. 즉 안내문을 받으면 거의 그 납세자는 대주주로서 신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해요. 다만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 양도주식수만 특정해서 보낼 뿐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나아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도 안내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무서는 납세자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납세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당국이 알게 된 것이고 안내문 등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법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소한 안내장만 집에 도착해도 떨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어서 신고 의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안내문을 받았으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손실인 경우에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행정적인 협력 측면에서 어쨌든 납세자 본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사세 문제가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신고 의무는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9월 한창 문의가 많았던 2018년 대주주 요건의 개정된 사항 및 기한 후 신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10월이 되자 문의가 주춤한데 여전히 하루에 한 건 정도의 문의 및 접수가 되고 있어요.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많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2018년 변경된 대주주 요건을 2020년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내년을 위한 설명은 11월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